삼표 시멘트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레미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는 그 뉴스를 보고서 그 레미콘을 만드는 그 시멘트는 어떤지, 또 레미콘 업체가 상장된 기업은 없어서 우선은 시멘트 업체 한 군데 3표 시멘트를 샘플로 잡아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 매출은 28.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684.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16.5회전으로 6개월에 16.5회전이면 상당히 높은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건축 경기가 뭐 안 좋다고 하지만은 이 정도 그 출고 속도면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935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28.6%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거꾸로 3.3% 감소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으로는 좀 불이익이지만은 스루프상으로는 잘했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매출 원가가 그 매출 증가율보다 좀 적게 증가했죠. 24.4%.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60.5%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는 10.6%뿐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률은 264억 원의 영업이익이 나서 전년 상반기보다 231.9%가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스르풋 회계의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03억 원으로서 34.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상 순서상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1차 추론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추론한 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 24.7%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풋률상으로는 1.8%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율은 사실상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비용은 9.5%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1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33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67억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상품 제품 미포장 시멘트 벌크라고 하죠. 반제품 레미콘 회사에는 아마 미포장 시멘트로 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WCAI가 127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감소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것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고 자산은 30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미착품이 크게 감소한 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독특한 거 하나는 2023년에는 평가손실 충당금을 표기를 했는데 2022년도에는 평가충당금이 안 보입니다. 이러면은 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은 장부가격이라기 이 아닌 그 취득원가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거로 표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3년도는 평가손실 충당금을 뺀 금액 여기 어디에 그 이 평가 손실 작업을 제품에도 하고 미포장 시멘트에도 하는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8억 8,800만 원을 그 이 감소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 금액이면 굳이 그꼭 평가 손실 작업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또 분진 등이 있으니까 아마 그 로스율이 뭐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재고 자산의 하나하나는 평가 손실 작업을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제 희망사항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은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B에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A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 자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A, B를 합친 매출원가 재료비는 44.8%나 크게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9.5%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303억 원이 빼면은 169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은 52%로서 총 제조 비용의 비율로 그리고 재료비는 48%로 3.6%가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이것으로 1차적으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1차 추론을 여기서 하고 스루풋 손익 쪽에서 2차 추론을 그렇게 한 건데 마찬가지로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계속 기억해 주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재 비용의 갭이 있는데 이것은 PQ 총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 이 금액 또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에 의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BWCAI 원재료 등 뭐 이런 그 미착품 이런 거를 다 그 증가액을 빼면은 일치를 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도 최종적으로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 얘기했지만은 이게 그 하는 방법이 안 맞아떨어지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현금 흐름표에서 장부 가격으로 했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는 취득 원가로 이 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갭 2 단계에서 끝나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표시 기준을 이 회사가 바꿨습니다.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35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2.2%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년보다 2.8%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업계라고 해서 좀 열악한 그 근로 환경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의외로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네요. 이 정도면은 뭐 시멘트 회사도 들어가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그 모처럼 표시를 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6.6% 증가했는데 회사가 표시하기는 투자부동산 상각을 포함했다. 요거를 소개하게 드리겠는데 투자부동산은 직접적인 영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이 완성차 메이커인 경우에는 납품 협력 업체가 그 견적을 내면은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비는 부인한다, 인정을 안 한다. 그건 영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가외 거 아니냐. 당신들이 돈이 여유가 있어서 부동산 투기한 거를 왜 원가에까지 넣느냐. 이런 게 이제 실무진에서들 많이 나오는데 이 지금 그 삼표 시멘트는 투자 부동산 감가상각비까지 그 판매 그 원가에 넣어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운반비가 14.4%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동력비가 45% 증가했습니다. 이 동력비라는 게 대부분 유연탄인 것 같은데요. 여기 그 매입 실적을 제가 여기다가 그 가져왔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 매입 실적인데 유연탄의 그 매입 비중이 무려 83.3%고 나머지 원재료, 부재료
이런 것은 기껏해야 두 개 합쳐봐야 한 15%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부재료를 여기서 표현을 해줬는데 이게 그 원재료 가격에는 안 들어가고 그 동력비로 쓴 거로 표시한 거로 이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617억 원을 구매를 했는데 쓴 것은 522억 원을 쓴 거로 돼 있죠. 그러면 한 90억 원 정도는 재고가 아마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멘트 업체는 어떨지 궁금해져 가지고 이 산표 시멘트가 끝나면은 어디 한번 딴데 잡아가지고 시멘트가 과연 어떤 건지 원재료는 사실 포션이 얼마 안 되는데 동력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이제 시멘트 업종의 그 굴뚝산업의 대표적인 성격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업체는 도시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은 빤하고요. 그래서 레미콘 공장들이 이제 도시 근처에 좀 만들어져 가지고 건설하는데 빠르게 그 굳기 전에 그 레미콘 트럭이 운송을 해가지고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6.5회전으로 3.6회전이 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루픈율은 아까 그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어, 그 세우고 있는데 반증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 반증 추론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레버리지율이 41.2%면은 지금 옐로우 존이 아닌 레드 존에 들어와 있다. 왜냐하면은 50%가 이 경영권 방어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 산출할 때는 회생 부채 포함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회생 부채는 금융권에서 인정한 거니까 부채 비율 할 때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어차피 회생 부채도 이자는 갚아 나가야 되고 그 유예 기간을 준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갚아야 되고 이자는 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3%로서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인하됐을 것이다, 하락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은 매입 비중을 다 그 회사가 표현했기 때문에 좀 거꾸로 내려간 거로 되죠. 내려간 거로. 그리고 또 유연탄의 매입 비중이 83%나 되는데 이 3표에서는 그 유연탄 구매 단가를 공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디 거를 비교해 보면 좋을 건지 생각해 보다가 한국전력 남동발전 그 화력 발전하는데 그 유연탄 가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은 유연탄 가격도 한 7.54%가 하락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2%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이 4.1%가 이 단순 평균으로 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견표로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 가중 평균 상승률이 15.2% 내려갔으니까 가격 인하 압력이 7.2% 되고 가공 비율도 그냥 인정해 주는 거로 한다면은 9.1% 가격을 인하해야 되는데 거꾸로 4.1%를 이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까지는 클리어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그게 뭐
회계 투명성이 있다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맥락을 같이 부응해 가지고 반중 추론이 좀 돼야 되는데 에, 요거 인하된 거는 맞죠. 그 원재료 가격이 인하된 건 맞고, 그런데 이제 판매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다 하는데 4.1% 인상을 시켰으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좀 이 회사를 위해서 변호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 그 판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원재료 가격이 그 내려간 건 맞죠.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그 많이 안 올렸으니까 그걸 또 내려갔다, 이거는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요게 좀 모순인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데 원재료 뭐 이런 거를 왜 또 집어넣느냐, 거기에다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만 넣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끔하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죠. 그래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그 연말 매출액은 7,200억 정도 하면은 재고가 38% 줄었거든요.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자. 그냥 더 추가 매출 노력 없이, 요즘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야, 그래도 이익이 너무 적다. 그래서 재고를 38% 늘려보자. 생산해가지고 재고를 좀 더 두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45억 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문제인 거죠. 스루풋 회계상으로 패러다임으로 예측한 것은 7,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591억의 영업이익이 남습니다. 그리고 더 이익을 내자고 노력해서 36회전 정도 회전율을 해보자 그러면은 꼭 매출액이 8,500억이 안 되더라도 매출 효과가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정도까지는 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예측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 기준은 78만 원으로 높게 나오고 원가 회계 기준은 72만 원으로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스루프트 회계는 가격이 판매액가는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디프레이션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270원으로서 이 연초보다 85원이 내려갔고요. 장부 가격의 55% 정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5% 이상 주주는 3표가 54.68% 가지고 있고, 유한회사 케이모스 원이라는 데가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결산이 끝나고 7월 1일자로 3표가 없어지고 3표 산업과 합병으로 해가지고 이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3표 산업의 이름으로 이제 그 영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3표 산업하면 저는 그 옛날에 연탄 공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표 산업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 이 군더더기 없이 드라이하게 한다는 게 시멘트 회사를 오래간만에 좀 접해서 그런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